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7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예, 김세욱입니다. 윤정일입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방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죠? 김 팀장이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티에노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자, 진짜 오랜만에 그 광고가 아닌 그러니까요. 실제 목소리. 실제 목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예, 저희 오늘 왜 이렇게 또 오늘 김세욱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김세욱 팀장님이 나오셨냐면요. 조선일보 관련해서 그 박수한 문자라고 하긴 좀 그렇다. 뭐라고 해야 되나? 로비? 문자 파일에서 있는 거래 로비? 거래 내역? 기사 거래. 그냥 우리는 확실하게 진심을 말하는 기사 거래. 기사 거래 관련된 내용으로요. 저희가 이제 논평을 발표를 하고 또 우리가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긴 좀 그렇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욱 팀장과 같이 일단은 이 사안을 그 뉴스타파 다 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건 그것대로 보시고요. 좀 썸머리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사안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싶습니다. 예, 그래서 모셨어요.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볼까요? 보도의 그 뉴스타파 보도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이효리 씨 저 김 기자인데요. 연애전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에이 결혼하신다던데 사실이죠? 아니라고요. 에이 다 알고 전화했거든요.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아니라고. 민원연 주성치. 너희가 기자냐 특집. 야 나 기자거든? 야 너 나 한 방에 보낸다 너. 조심해. 어딜 보내? 안 들으면 나를 보낼 거냐? 야 이거 녹음 다 했다. 나 올려. 오, 네네. 노래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뭐 많이 있는데 골라보겠습니다. 기자자와 관련된 무슨 노래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다. 예상된 노래가 있지만. 아 그래요? 네. 네. 예, 그러면은 무슨 내용이었는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 뉴스타파에서 보도되었는지 얘기해 봅시다. 예, 저희는 일단 뉴스타파에서 이 박수환 뉴스컴 대표, 로비스트인 박수환 뉴스컴 대표의 그 문자 내역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이 분석을 해서 쭉 보도를 했는데 저희는 일단 조선일보에 좀 중심을 맞춰서 조선일보가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지난 1월 28일부터 4차례에 걸쳐 그 박수환의 휴대전화 속 문자 파일 29,534건을 토대로 네. 언론과 기업의 부적절한 공생관계 실태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수환은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8월에 그 조선일보 주필이던 송희영과 또 그 대우해양조선 유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송 전 주필은 접대 골프나 뭐 초호화 해외여행 등 이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연루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1억 원대 배임 수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 전 주필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전 주필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수환 뉴스컴 대표의 영업을 도와주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대우조선해양의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유럽 일대 3천만 원 상당의 초호화 출장을 다녀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수많은 언론의 사주까지 동원이 돼 있더라고요. 사주와 그리고 언론인들이 박수환을 통해서 부적절하다는 말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심각하게 기업들과 유착을 해서 기사를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정말 조선일보가 너무너무 많이 등장해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일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로비스트가 우리나라에서도 정상적인 직업인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외국에 사는 우리가 보통 로비스트 그런 외국에선 굉장히 많잖아요. 합법이죠. 아주 합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 네네, 미국에서 네.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뉴스컴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홍보대 행사잖아요. 그렇죠. 사실 홍보대 행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비스트라고 이렇게 버젓이 달고 로비스트라고 얘기하는 게
좀 사실 우리도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로비스트이자 뉴스컴 대표 박수환 이렇게 말하지만은 상당히 이상하다. 이해 충돌 이런 거 아닌가? 원래 아니 언론에 홍보를 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상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도 하나하나에서 어떤 지적들이 나왔는지 이제 우린 조선일보 얘기만 할 거니까 중심으로 짚어보죠. 예, 일단 기사 거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네. 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뉴스타파가 2월 1일에 보도했던 1등 신문 조선일보의 기사 거래라는 제목의 이런 보도가 있는데 네. 여기서는 앞서 이미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그 송희영 전 주필을 비롯한 8명의 조선일보 기자와 또 박수환 대표 사이에 그 문자에서 기사 거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일보는 이 박수환 대표를 통해서 지휘에서 이제 지목한 기고자를 전달을 받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기고를 독자 의견으로 게재하는 등 이런 관련 칼럼을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지면에 실었어요. 네. 그 문제의 칼럼들을 지면에 실어준 이들은 이제 조선경제아이 대표를 지낸 김영수 디지털조선일보 대표랑 또 조선일보 프리미엄 뉴스 그 부장을 지낸 조선일보의 윤영신 논설위원입니다. 박수환 문자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박수환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의 이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김영수 이제 디지털조선일보 대표 같은 경우 조선경제아이 대표 시절에 김영 칼럼을 통해서 정부의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를 이제 비판을 되게 강하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당 칼럼의 초안을 이거를 박수환 대표가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박수환 대표의 고객사가 파리바게트의 그룹사인 SPC 그룹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김영 칼럼의 배우에조차도 이렇게 청탁이 있었다는 걸 사실 드러내는 건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송희영 전 주필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 등 이런 박수환 대표의 고객사에 불리한 기사를 빼거나 기사 크기를 축소했다는 조치를 했다. 뭐 이런 문자들을 주고받은 게 있고 또 박수환 대표의 고객사인 오비맥주와 SPC그룹의 경쟁사를 겨냥한 사설 게재에도 관여했다라는 걸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사 거래를 많이 했다. 과연 이런 정도면은 기업 관련된 기사들에서 거래를 안 한 게 몇 개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더라고요. 네. 거의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으면 기사를 쓰지 않는다 이랬을 것 같아.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기사를 쓰면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복무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 실수할까 봐 기사를 못 쓸 것 같아. 로비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쩌다가 옳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어쩌다가 네. 그런 보도를 쓰다가 네. 어디서 로비가 들어오면 이게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기업 관련된 기사는 안 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로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쪽에 그렇게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돈을 받고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 사실은 돈을 주지 않으면 못 쓰는. 잘 안 될 것 같다는. 그러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말고 우리가 예전에 그 어디였죠? 고용노동부랑 뭐 여기저기에서 막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홍보대 행사를 통해서 돈을 주고 턴키 방식으로 홍보대 행사에게 돈을 주고 우리 홍보를 해달라 하면 얘네가 홍보대 행사가 막 자기네가 이렇게 우리가 돈을 얼마 받고 이만큼 일을 했다라고 막 보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내용 중에서 진짜 이거는 돈을 받고 썼다라고 생각되는 기사도 있지만 어떤 기사는 그냥 그 회사에서 쓴 것으로 보여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냥 보도자료가 나와서 보도자료. 쓴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지네가 노력해서 그 기사가 나온 것처럼 홍보대 행사에서 또 막 이렇게 그걸 이렇게 입증 자료로 막 이렇게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 있으면 너무 웃긴 게 우리나라는 뭐든지 돈을 줘야 기사를 쓰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별 시덥지 않은 무슨 칭찬하고 무슨 사장을 인터뷰하고 이런 거는 돈을 받고 썼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노멀한 그런 그 기업 뭐 관련된 짧은 기사 이것도 다 홍보대 행사에서는 지네 업적이라고 그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 뭐 얼마가 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 뭐 이거는 진짜 이런 사기업은 무조건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인데 얼마나 로비가 횡행했을까 이런 식의 기사 거래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진짜 조선일보가 이렇게 딱 조선일보만 봤을 때 조선일보만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겠죠. 너무 많이 들어요. 자, 더 얘기해 봅시다. 또 끼어들어가지고 또 조선일보 기자들이 박수환 대표나 그 박수환 대표의 고객사로부터 선물과 금품을 받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간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분이 정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송의달 조선일보 편집국 선임 기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네. 이분은 자녀까지 좀 얽혀서 청탁을 주고받은 정황이 좀 짙은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채용 청탁 의혹이 있는데요. 뉴스타파에서 1월 28일에 보도한 고위 언론인의 채용 청탁이라는 이런 기사를 보면은 이 송 기자가 산업부장이던 시절에 박수환 대표와 송 기자 그리고 한국 GM의 황진아 부사장이 긴밀하게 서로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는 송 기자 딸의 한국 GM 인턴 채용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국 GM은 2014년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인턴 서류를 접수받았다고 합니다. 네. 문자에 따르면 그 황진아 부사장이 원서 마감 9일이 지난 다음에 박수환 대표를 통해서 송 기자 딸의 이력서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미 마감이 됐는데 야,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박 대표는 한국 GM 측에다가 이제 송 기자의 딸이 내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인턴을 하시겠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송 기자의 딸이 2015년부터 한국 GM에서 인턴으로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또 별도의 채용 공고가 없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그 한국 GM의 황진아 부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채용 청탁은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인사팀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인턴을 상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대요. 그리고 송 기자 또한 한국 GM에서 홍보를 담당했던 황 부사장과 잘 알고 있었고 그 전부터 딸의 인턴 문제를 얘기를 했다. 당연한 절차를 거쳐서 딸이 인턴에 채용이 됐고 특혜 채용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 한국 GM 인턴이라는 게 얼마나 되기 힘든 것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작은 회사에서 막 수시로 그러니까 일할 사람 못 찾아서 막 절절매는 회사로 느껴지네요. 저것만 들어서 이게 정말 상식선에선 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인사팀의 판단에 따라서 인턴을 상시 채용할 수 있겠죠.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네. 뭐. 근데 그런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외 인턴 지원자의 이력서를 무려 부사장이 또 박수환 대표가 그 회사와 그렇죠. 그냥 그 회사와 그냥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잖아요. 고객사 로비스트로. 이런 거니까. 근데 왜 그 고객사의 대표가 고객가 홍보 대행을 하는 회사의 대표가 이거를 챙겼는가? 이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진정한 로비스트인데. 이런 것까지 세상에.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그 송 기자는 황 부사장과 잘 아는 사이고 그 전부터 딸의 인턴 문제를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력 일간지의 산업부장이 취재원인 기업의 부사장에게 왜 이전부터 딸의 인턴 문제를 얘기한 걸까? 그렇죠.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없는 때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른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저는 이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이 될 정도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유력신문의 산업부장이 내 딸이 뭐 인턴 문제 이런 인턴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뭐 등등등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그걸 듣는 취재원이 딸의 인턴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가 혹시라도 내가 정말로 기자로서 내 기자 윤리가 되게 확실한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얘기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짐작조차 못했다면 도대체 이 거의 간부급의 기자가 기자 윤리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고민하고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했던 건지 난 고민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닌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일보도 뭐 이익충돌 방지 기사 못 쓰시겠네 이제. 그러면 기사를 하나도 못 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등장해요. 뉴스타파 보도가 이제 1월 29일에 보도한 게 있어요. 제목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받은 비행기 티켓, 에르메스 그리고 전별금 이런 네.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네. 2015년 6월에 SPC 그룹이 그 박수환 대표의 고객사죠. SPC 그룹이 그 송의달 조선일보 편집국 선임 기자에게 송 기자의 딸의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그 미국 여행 일정과 비행기 편명을 전달을 했대요. 이런 문자들이 오가기 2달 전에 근데 조선일보에는 SPC 그룹에서 운영하는 파리바게트를 홍보하는 기사가 또 실렸다고 하고요. 뉴스타파 보도에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기사 게재 이틀 전부터 SPC 그룹 김모 상무와 박수환 대표 사이 여러 차례 문자가 오갔고 조선일보 측이 쉽게 어렵다. 그 기사를 쉽게 어렵다라고 했지만 김 상무의 부탁을 받은 송의달 그 당시 산업부장이 기사 강행을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그런 문자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SPC 그룹에서 송 기자 부녀의 미국행 항공권을 끊어진 직후인 그해 7월에는 파리바게트 프랑스 파리 현지 매장을 알리는 홍보 기사가 다시 한번 조선일보에 실렸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딸 관련된 채용 청탁 논란과 또 딸과 함께 미국 여행? 이렇게 의혹이 있는 거죠. 딸을 거저 키우려 그러네. 딸 사랑을 고객사로부터 실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여행을 나도 딸이 여행 가면 좋겠지만은 그게 자기 돈으로 보내지 돈이 얼마나 없다고 저렇게 추접스럽게 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선일보 쪽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송 기자가 이게 억울하다 싶으면은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조선일보에서는 정말 진상조사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송 기자만이 또 이런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여러 명의 기자들이 이랬다고 했잖아요. 2014년에 강경희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박수환 대표로부터 명품 H사, 아까 위에 에르메스라고 말이 됐긴 했지만 스카프를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박 대표는 강 기자에게 이제 2번의 고가의 선물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강 기자는 한 번은 퀵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선물을 돌려보냈고 근데 자기가 경제부장으로 발령났을 당시에 보낸 선물은 받은 걸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강 기자는 2016년 송희영 주필 사건이 터진 후에 그 사실을 내가 한 번은 받았다.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를 했다고 이제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명품 스카프 선물을 받는 게 대외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거 좀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런 비판은 내가 달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게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근데 이게 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또 한 기자의 해명 자체를 들어보면은 송희영 전 주필이 사실상 이제 스폰서를 두고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게 고가의 선물을 내가 받은 게 문제라고 인식을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에 사실 다름없잖아요. 그게 터진 다음에 회사에 보고를 한 거니까.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명품 스카프를 선물 받은 거는 대외적 시각에서 볼 때 과도하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건 기자 윤리에 해당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내가 이런 걸 받으면은, 그러니까 그 지금 근데 기사를 보면은 이 스카프를 그 박수환 대표가 안내데스크에 맡겨놨다고 했는데 문자를 보면은 막 이런 뭐 비싼 선물을 막 이러면서 뭐 제가 막 감사합니다. 네, 참 그 명품 스카프는 도대체 얼마 정도 할까? 감사합니다. 막 이런 문자가 있는데 이 해명에 따르면 다음 날 퀵서비스 통해서 돌려보냈다고 해요. 너무 과한 선물이어서.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한 번은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너무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그 전에 정말 이렇게 막 송희영 주필이 잡혀가고 이러기 전에는 인식조차 못했다는 건가.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그런 거 있거든요. 언론사에 자기네 내규로 뭐 얼마 이상 선물을 받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이상 밥도 얻어먹지 말아라 이런 게 이게 그냥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원래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없나 조선일보는? 없었나? 없겠죠. 근데 달게 받겠다는데 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놀랍다. 근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네. 그러면은 스카프는 어찌 됐든 간에. 근데 두 번째 받은 선물은 뭘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부장이 되던 시절에 받은 준 거는 받았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고가의 선물을 2번 맞다라고 하니까 선물이 저가로 오겠어요. 고가로 오겠지. 그리고 또 이제 2014년에 그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었던 박은주 당시 조선일보 문화부장도 박 대표로부터 전별금 명목의 금품을 받았대요. 하하.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금품을 받았다는 게 진짜 아무리 전별금이라도 그래서 돈을 줬다는 소리네. 그지?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죠, 취재원한테? 정말. 근데 박 기자는 그 이후에 이제 박수환 대표의 고객사가 개최하는 전시회 소개 기사를 부탁을 받으니까 자기는 게재하겠다 이러면서 기다려라 한 다음에 실제로 기사가 나온 다음에 링크를 막 전달했어요. 문자를 보면은. 그리고 또 박 대표의 고객사인 SPC의 불리한 기사를 삭제한 정황 또한 좀 이 박은주 기자가 개입해서 정황 또한 좀 드러난 상황인데요. 보도를 보면은 이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제 좀 뉴스타파 보도를 좀 보시는 게 이 문자가 같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박은주 씨도 참 그렇다, 그죠? 돈도 받고 돈 받은 상태에서 보면은 문자 보면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뉴스타파 보면은 대표에게 전별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박수환 문자로 확인됐습니다. 2006년 이 사장님의 전별금 이후 이런 거이 처음입니다. 너무 큰 배려에 쨈매 무섭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세져 죄송한 맘인데 거기 하나 더 얹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식사 맛있게 하시옵소서. 네, 두고두고 보답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너무 다들 친절하고 상냥해 다들. 너무 상냥해 사람들이. 나 같으면은 실어주는데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래 툴툴거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어. 너무 다들 상냥해.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보도에서 되게 놀라웠던 거는 이 박수환 문자를 통해서 기업체들로부터 뭐 이런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정황이 이미 드러난 이들 대부분이 부장급 이상의 현재 간부인데다가 송전주필을 제외하면 모두 현직에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조선일보가 송희영 주필 사건 이후인 그 2017년 12월에 자기네들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다고 하면서 보도도 했거든요. 이거를. 아, 그래요? 예, 인터넷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1년 2개월에 거쳐 우리가 이걸 마련했다. 이거 보면은 근데 그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20장 이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제1조 부당한 청탁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선일보 기자는 취재원이나 업무 유관업체에 인사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취재원 또는 업무 유관업체나 보도 대상에게 대가성 청탁이나 민원을 하지 않고 또한 이들로부터 청탁이나 민원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규정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2017년에 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정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기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이고 인지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그 마련한 그 가이드라인 보면 또 제18장에 보면은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항목이 있어요. 그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받았죠? 근데 앞에 보면은 그분이 취재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럼 그거는 그냥 박수환이었고 중간에 낀 분? 박수환은 절대 취재원이 아닙니다. 로비스트지. 로비스트다. 그냥 나에게 돈을 주는 고마운 분.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 들어. 이 사람들 분이다. 머리통에 좋은 아줌마 뭐 이런 거. 돈 주는. 이렇게 피해가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 안 되죠.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또 이제 윤리 강령에 어긋나는 이런 금품이나 향응, 특혜를 사절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러면서 이 해당하는 금품이나 향응 특혜가 뭐냐라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부동산, 선물,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그리고 부동산 등의 사용권, 무료 여행, 주류 접대, 골프 접대, 육해공 교통 승차권, 교통 숙박 등의 편의, 과다한 할인 혜택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윤리규범 되게 잘 만들었네요. 이 정도는 만들어야죠. 언론사가 2017년에 만들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저는. 아니 근데 만들면 뭐해? 그 전에 있었으니까 괜찮나? 이런. 근데 이게 지금 뉴스타파 보도에서 확인된 내용만으로 이 문자 속에 있는 것들로 확인된 정황이나 이런 내용만으로도 조선일보의 간부 기자들은 이 조선일보에서 정한 자기네들이 윤리규정 만들 때 어쨌거나 같이 얘기하는 간부였으니까 또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대놓고 위반을 하고 하면서 기자 생활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도 조선일보 사측에서는 이 문제 간부 기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 뭐 이런 걸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노조에서 뭐 이거 조사해야 된다 얘기는 하고 있던데 뭐 회사 차원에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노조가 그 1월 말에 노보를 통해서 이제 사측에 엄정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식 징계위원회 개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근데 뭐 기자로서 그래도 최소한의 윤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선일보 내에 남아있어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조선일보 내부에서 징계를 해갖고 그치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송희영 주필 건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건 배임죄 의혹이 굉장히 짙은 것이고 정말 이건 국민의 이 독자들을 기만한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찰이 수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요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저널리스트 손석희의 그 흠집내기 보도와 지금 이 저널리스트들 엄청 소문내고 엄청 징계해야지 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지만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뉴스타파만 떠들면 뭐하냐고요. 아무도 안 받았으나요? 받아서 막 써줘야 되는데 한겨레에서 한 번 받았고 제가 네. 알기로는 프레시안 정도에서 한 번 받았던 것 같고 방송은 또 아무도 안 하나요? 몇 개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거의 굉장히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저는 이 KBS, 보도가 MBC, SBS 뭐 합니까 지금?
그건 모르겠고요. KBS, MBC는 원래 원래 그 손석희 사장 것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게 약간 우려되는 거는 이 비슷비슷한 로비를 많은 언론들이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잘 먹어준 조선일보가 잘 먹히니까. 스타파 보도에 봐도 지금 이 조선일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동아일보도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경제신문 쪽도 걸려 있는 게 있고. 방송도 다 걸려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잠잠해져라. 그러면 이걸 보도하지 않는 쪽들은 다 자유롭지 않은 걸로 저희가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건 우리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합리적 추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 잠잠해지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민원연 사업으로 이 기사 거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뭐가 터져가지고 입증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기사를 보고 이거 거래 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저희가 이제 민원연 전체 차원에서 이게 서울 꼭 우리가 하는 민원연 말고 지역 민원연은 지역은 또 기사 거래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제 거의 뭐 매수하다시피 기자들을 막 해서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를 감시해야 되는 그 지역 언론이 지자체를 홍보해주는 거의 그런 기관으로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짚으려고 하는데 대표 주자 최고의 대표 주자 조선일보부터 일단은 짚고 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타파가 대단한 일했네요. 네, 좋은 친구 언제 좋은 친구. 저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세게 좋은 보도 빨리빨리 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이렇게 제가 아까 막 한 10년 우려 먹어도 될 것 같은 문자량이다라고 했잖아요. 2만 몇 개. 네, 요리조리 정말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요리조리 많은 방식으로 이거를 분석하셔가지고 기사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기사 거래에 대한 그 화두를 딱 잡고 박수환 로비스트 이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두 명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집요하게 보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있을지 좀 고민해서 민원연도 올해 사업에서 중요한 것으로 이 기사 거래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이비 언론의 짓이죠. 이 짓은. 그걸 지금 조선일보가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싸움을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 진짜 받는 언론이 있는가 방송국이 있는가 한번 봐야겠네요. 진짜. 네.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를 주말입니다. 푹 쉬시고 월요일 날 저희는 다시 우리 일요일 날 책 읽기 있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은 진실을, 진실은 민원연을 부릅니다. 민원연이 있어 언론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큰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